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6차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부산 시민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 우리 집회에 대한 안내,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5차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저녁에 2부 행사 때는 직장인들, 청년들이 많이 합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유대한민국 국민, 특히 부산의 시민이라면 이 자리에 무조건 조건 없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 정말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제가 목소리 크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가 9시 반까지 저녁 1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회장님.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고영주 대표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고영주 대표님 아십니까? 변호사님 아세요?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 하고 이렇게 법정 싸움을 해서 이겼던 분입니다. 문재인이는 공산주의자가 맞지요? 빨갱이 맞잖아요. 예, 그걸 당당하게 주장하시고 법정에서 당당히 이겼던 그분이 이 자리에 목요일날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간혹 집회를 하다 보면 과격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젊으신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리지, 여기서 우리가 역설을 하고 쳐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쳐들어가자 해놓고, 쳐들어가실 분은 조용히 티켓팅해서 서울 가시면 돼요. 지금 헌법재판소는 좀 제발 가세요. 왜 안 가면서 쳐들어가자 말로만 하냐고. 왜? 그러지 말라니까. 선동하지 말라니까. 진짜 쳐들어갈 때가 있다고요. 네? 그리고 엊그제 우리 86명의 청년들이 지금 구속이 되었잖아요. 네? 그 청년들에게는 훈장을 주고 칭찬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그만큼 비겁하지 않는 행동하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참아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싸움도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헌법재판관들이 부산에 영광도시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 이거 쳐다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8명이 뭐 하겠어요? 야, 됐다 그냥 탄핵이야, 파면이야, 그 결정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라고요. 태극기 흔들고 성적이 흔드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다 그래요. 그게 바로 헌법재판관들, 우리 반국가 세력들, 간첩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사람들이 메워 터지고 지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다 하고 있잖아요. 부산이 제일 작아요. 사람 숫자가. 부산에 사람이 대구보다 숫자가 없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 대구 갔다 왔잖아요. 대구에 매여 터져요. 부산도 물론 토요일날 여기 매여 터졌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의 강화문은 어땠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주말에 좀 했다고 월요일날 내 좀 쉬자,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안 찍었던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 아닙니까? 현직의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국민이라면 이거 막말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침묵하세요? 왜 가만히 계시냐고.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집안에 내 아버지 내 부모가 구치소 갔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면회 안 갑니까? 왜? 억울하게 들어가면 여러분 검찰청 앞에 법원 앞에 난리 아닙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정말 개돼지 맞아요. 아직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언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미친놈은 그러다. 저녁에 술 먹다 계엄했다고. 그 계엄 선포할 때 대통령이 술 먹은 얼굴입니까? 싸우지 마세요. 정부가 싸우지 마세요. 예? 저리가 중국으로 가세요. 그 싸우지는 마세요. 예? 우리는 절대 싸우지는 마세요. 여기 우리 경찰관들이 여러분들을 다 지켜주니까 싸우지 마세요. 예? 그냥 중국으로 가라 그래. 그냥 내버려 중국으로 가라 그래. 그냥. 자,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 월요일부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서 집회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서울에 광화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화문 가실 분 접수 받습니다. 그래서 부산역에서 새벽 6시, 그리고 동래역에서 6시 30분, 남산동에서 6시 45분 이렇게 출발할 겁니다. 이번부터 우리 서면 집회에 나오는 청년은, 학생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직장인은 30,000원, 그리고 우리 성인들은 알아서 30,000원 이상 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갑시다. 맨날 입으로만 뭐 하자 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쭉 여기서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토요일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서울의 강화문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무폭력 무저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2시 반부터 시가 행진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진합니다. 거리를 나가서 덜 깨어진 시민들을 우리는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이 인원 가지고 시가 행진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폭력을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기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인데 니들 뭐하냐. 속으로는 욕도 나오지만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알려주자고요. 내일 여기에 개식 후에 2시 반부터 시가 행진합니다. 나갈 때 쭉 돌아서 저기
부산 진구청으로 해서 부산 진중으로 해서 쭉 돌아서 여기까지 다시 원위치 할 겁니다. 내일 나오실 때 정말 이 나라 제대로 좀 세우겠다 하고 전부 부산 시민들 다 나오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뒤집어 봅시다. 부산 하면 중심지가 서면 아닙니까? 서면이 맞아요, 아니에요? 요즘 물론 해운대 좀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심이 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막중한 임무를 지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나라 한번 살리고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집회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1시부터 9시 반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누가 운동했어요? 그렇죠. 물론 황교안 대표도 조율 중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조율 중이고 물론 많은 분들 더 모시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분들은 제가 연사로 초빙을 해서 모시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양양가하고 배신자 한번 가면서 연사들, 연사하실 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전부 한번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같이 갑시다. 나라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배신자로 가겠습니다. 신나게 힘차게 어깨 풀면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자. 우수에 숨어든 배신자들, 한 줄기 빛도 없는 정치판. 믿음은 깨지고 진실은 감춰 가면 뒤에 숨은 그들의 속삭임. 배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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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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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착각 인사로 안철수의 기만 배연진의 거짓.
저주해 배신자들 그들의 이름을 지하의 과거는 누구도 몰라 김대지의 눈빛은 공허만이 남아 조경태의 사악함 김태회 속임수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찢어 준비하세요. 양지는 철새 정상국의 이중성 한동훈의 대머리 김현동의 숨겨진 진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거야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행복해 배신자들 그들의 이름을 안철수의 배신도 그 어떤 거짓도 우리를 꺾지는 못해 여기서 우리는 살아 우린 일어설 거야 다시는 무너지지 않아 이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외쳐 준비. 배신자 한동훈 배현진 조경태 안철수 이 모든 이름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낙인을 찍어 기억할 거야 배신자들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잊지 않을 거야 배신자들 꼭 기억하셔요. 나라 망친 놈들이 배신자들입니다. 12마리들 그걸 다시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너희의 목소리도 배현진 한동훈의 저주 같은 말 끝까지 기억할 거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운받았어요? 아까 한 거. 자, 여러분, 우리 대단한 강사입니다. 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릴 겁니다.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최근에 와서 전한길이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궁금하시는 분들 아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공무원 강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위기에 있고 너무나 이상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방송만 해주었으면, 객관적인 보도만 했으면 저는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영상에서도 언론의 편파방송, 특정 이념과 특정 당에 치우치는 방송, 그래서 언론의 기능을 많이 상실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 200만 명 넘는 제자들에게 올바로 이 돌아가는 데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바로 괴벨스 같은, 그리고 레닌 같은 놈이 말했습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고. 요즘 언론이 행하는 행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보다 강사로서, 학생 가르친 선생으로서 저는 오히려 욕먹어가면서도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고 국민들이 단합해서 더욱더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통합되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목 그대로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원흉이 바로 선관위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알다시피 국회에 280명의 계엄군이 들어가고 선관위에 그 많은 297명의 계엄군이 투입되었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했습니다. 뭐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도대체 선관위가 왜? 선관위 부정성도 실제로 있었던가? 에 대해서 사실상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사실상 선거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선관위의 문제에 대해서 나서게 되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비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상식적이라면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봐야 되고 또 북한의 해킹 위협이 있다 치면은 국정원의 조사를 또 받아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거나 또는 방해하고 국정원의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비협조적이었고 이처럼 감사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당연히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에 관한 거 이미 알다시피 야당 국회의원도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 국회의원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만큼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기업까지 선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자 국회의장께서도 마찬가지로 국회에다 불러놓고 국민들에게 일어나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지 않냐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도 유튜브나 또는 뉴스 자료를 보시면은 선관위의 부정이나 채용 비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뭐 선거에서 보통 떨어져 가지고 억울하니까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었고 또 일부 유튜버들의 음모론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이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자개표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해커들에 대한 행태들을 보게 되면 어떤 통계를 조작하거나 그냥 자동 개표기에다가 쑥 들어가면은 이거 나쁜 마음 먹으면은 당연히 조작도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해외에서는 그렇다면 선거와 투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일본, 대만, 캐나다,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도 놀랍게도 선거와 투표, 개표까지 모두 다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선거 참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개표를 바로 합니다. 왜냐하면 투표함이 이동되면 역시 부정을 저지르는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 교도소나 또 해외나 또는 군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투표를 하게 되면 이동하면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만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 수출 1등입니다. IT 강국, 디지털 강국 대만에서 왜 그렇게 수작업으로 당하겠습니까?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랬습니까? 바로 전자개표 하지 말고 우리도 대만처럼 좀 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민들 기다리잖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반듯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필이면 오늘 촬영하는 날이 2025년 1월 10일인데요 오늘 뭐가 밝혀졌냐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왜 대통령이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을 투입시켰는지 바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문건이 나왔습니다. 저 국정원에서 선관위에다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 공개됐다는 뜻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과 부정선거 관련 조사 비협조 사례가 나옵니다. 첫째, 점검 시간을 제한합니다. 또 점검 장비 제출도 기피했습니다. 점검 요청 자료도 삭제해버렸습니다. 북한의 해킹당한 메일 계정 폐쇄해버렸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거부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조사나 또는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혹 덩어리, 비리 덩어리라고 생각되는 이 선관위에 대해서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용령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 아닙니까? 주권을 잃어버린 데 대한 국민의 저항 아닙니까, 여러분? 선관위에 한 번 더 요구합니다. 과연 선관위가 떳떳하고 깨끗하다면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합니까? 왜 국정조사 해킹 위협 행동에 대해서 조사하면 왜 거부합니까? 뭔가 챙기는 게 있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숨기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의혹뿐만 아니라 부모 장소로 들어가고 가족 장소로 들어가고 제자들 생각하면은 피가 끓고 솟습니다. 저는 선관위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함께 지켜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치권에서 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처럼 선관위에서 절대로 조작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그걸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어달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요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만처럼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해 보시죠. 우리 국민들은 전자개표보다 좀 늦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국민들이 세금 기꺼이 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꽃, 선거, 내 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고 싶고 소중 한 표가 흩어지지 않고 내 주인은 내가 뽑는다라는 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을 지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는 문제없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놈이 국민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 전한기 역사 강사이시고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제자가 20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강사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한테는 사실 불이익이 갑니다만 대한민국 선거가 이분이 생각해도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10% 가산점을 주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놈도 이기질 못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가산점을 10점 더 주는 거 찬성하십니까? 찬성해요?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누구는 100m 경기를 뛰는데 10m 앞에서 뛰고 나는 10m 뒤에서 뛰면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물론 뒤쪽에서 뛰어도 아주 빠른 사람은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극히. 자, 이렇듯 선관위 직장이 얼마나 좋은 공직장입니까? 최고의 직장. 왜 일도 안 하거든. 돈도 많이 줘. 그런데 1200명 선관위 직원이 4000여 명 되는데 1200명이 부정으로 채용이 되었다. 이 기간이 감사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70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안 받는답니다. 못 받겠답니다. 자, 이런 선관위 필요합니까? 선관위 해체해야 되겠죠. 예? 선관위를 당연히 해체해야죠. 여러분,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면 어디가 뭐 문제가 생깁니까? 그게 더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옮겨서 일주일 동안 보관했다가 그걸 또 조작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조작하고 있고요. 표 바꿔치기 하고 있고 통 바꿔치기 하고 있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작하려고 하는 거잖아. 조작! 당연히 대만처럼 당일 투표, 당일 개표, 수개표, 우리 어렸을 때 반장 투표하듯이 그렇게 하면 뭐 문제 있습니까? 국회의원 개표 2시간 빨리 알면 뭐 좋은 거 있어요?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확실하게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찍은 지도자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는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내가 뽑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21대 22대 선거 때 보셨죠? 서울 영등포구에 세상에 대한민국에 123살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투표 명부에 실제 그런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 계셨다면 세계 기네스북의 기록이에요. 기록. 일본에 계신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116살 되신 분이 최고령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거 명부에 보니까 123살, 145살 마구마구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선관위에게 요청을 한 거야. 다시 보자 하니까 못 보여주겠대요. 안 보여주겠대요.
왜 안 보여주고 못 보여줄까요? 왜 그럴까요? 캥기는 게 있잖아. 아까 우리 강사 얘기처럼 캥기잖아. 이거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예? 보여주면 부정선거가 발각되잖아. 그러니까 못 보여준다잖아요.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예. 자, 그러면서 1번 아동 성폭행 사형.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2번 부정선거 국제범죄 척결 가담자 재산 몰수뿐만 아니라 완전히 봉쇄시켜버리겠다. 이거 어디다 대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하고 중국 죽었다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부정선거를 당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산도 몰수하겠답니다. 재산도 몰수하겠답니다. 대한민국의 선관위들 이들 재산 다 날라갔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 강제 출국시키겠다. 대한민국에 지금 불법 이민도 아니고 지금 불법 뭐예요? 체류자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세요?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도 불법 체류자 다 싸그리 출국시켜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이민자들 다 체포해야 되겠죠? 그거 왜 안 하고 있었을까요? 한동훈이 개새끼가 안 했던 거예요. 한동훈이 야 개새끼야. 자, 중국의 우한 폐렴을 코로나로 살짝 바꿔치기 했던 이놈들 유엔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답니다. 아니 우한 폐렴이면 폐렴이지 뭔 코로나야. 코로나는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문재인이가 그때가 강제 개업 아니었어요? 아니 식당에 몇 명 이상은 기어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참고 지내셨어요? 도대체 대통령이 이번에 4시간 개헌 가지고 난리 배고픔을 지기는 이 개새끼들아, 잘 들어봐라 병신 새끼들아. 지난 시간에 마스크 강제 약국에 줄 서서 병신 새끼도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들이대면서 마스크 2장 받던 배급받던 병신들아, 그게 개헌보다 더 심한 강제 아니었어? 그 기억 못해? 그런데 지금 대통령한테 개헌했다고 무엇이 그 정신 나간 놈들 아니에요 솔직히? 이제 좀 알고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문재인이 저런 놈을 갈기갈기 찢어주게도 속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데 현직의 대통령을 구치소에도 넣고 잠이 옵니까? 음식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좌 이념들을 완전히 퇴출시키겠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동안 문재인이 이재명 뒤에 똥구녕 빨고 쭉쭉 빨아먹던 니들 한마디로 좆됐다 이제. 니들 됐다. 반국가 세력들 간첩들 니들 다 죽었다 이놈들. 이제 빨리 탈출해라. 민노총 정교조 각종 사회 비리단체들 아직도 대가리에 내만 송송 떠여 있는 병신들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좌들의 이념을 이 세계에서 다 싸그리 없애버리겠단다. 물론 안타까워 부끄러워. 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 간첩들을 다 두들겨 잡지 못하고 반국가 세력들을 정말 이놈들을 밟아 죽이지 못했는 게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헌법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저 검사 개새끼들도 아니고 판사 씨발놈도 아니고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대통령을 구합시다, 여러분. 나오세요, 외치세요, 소리치고 분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하십니까? 강해집시다. 더 단단해집시다. 더 이상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옆구리에 있는 간첩들을 우리가 짜그리 잡았어. 정말 우리가 처단합시다, 여러분.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간첩들, 반국가 세력들이 여기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지금 완전히 밟아버립시다, 여러분. 밟아가자. 다 지긋지긋 밟아버립시다, 여러분. 진짜 밟아버립시다. 자, 일어서서 밟으세요. 일어서서 밟으세요. 앉아서 밟아. 지겠습니까? 입법 독재자 국방비 예산 삭감 총독 간부 예산 삭감 원전 예산 삭감 초면 예산 삭감 아이돌 보험 예산 삭감 내란 없는 타이어 수축 자 이제 누가 내란 범이지 MBC, JTBC 그만 선동의 좌파 사법부 이제 속지 않아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의 공수도 자유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밟아 공산당을 밟아 민주당을 밟아 집재경을 밟아 민노총을 밟아 간첩들을 밟아 주사파를 밟아 반국가 세력 밟아 공약밖에 모르는 민노총 간첩들아 우리 아들 경찰 군인 응급실 보내니 속이 시원하냐 이제 니들이 응급실로 갈 차례 강단 강도 뇌물 음주운전 범죄자 집단 민주당 법 지켜본 적 없잖아 페미니스트 통성연애 차별금 이제 지겨워 정상이 아니잖아 선조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이제 내가 지킨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동력밖에 모르는 민노총 간첩들아 우리 아들 경찰 군인 응급실 보내니 속이 시원하냐 이젠 니들이 응급실로 갈 차례 강간 강도 뇌물 음주운전 범죄자 집단 민주당 법 지켜본 적 없잖아 페미니스트 통성연애 차별금 지법 이제 지겨워 정상이 아니잖아 선조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이제 내가 지킨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자, 밟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연사 모시겠습니다. 자유롭게 나오셔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뜻을 우리 시민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짧고 임팩트하게. 단 청년들이 나오면 제가 제지 안 합니다. 하지만 좀 오셔가지고 또 옛날 얘기하시고 그러면 제가 여 무대 위에 올라오면 1분 안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와도 좋습니다. 자, 연사 모시겠습니다. 예, 오세요. 예.
용감하게 1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1번은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에 대해서 내가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안동에 사는 이형철이가 SNS에 발표한 게 있는데 이재명이가 어디서 태어나면 경북 영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동 예안동을 갔습니다. 거기서 중학교 다닐 때 이재명이가 친구들 4명하고 초등학생 6명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여학생을 성폭행해가지고 다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안동 교도소 소년원에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소년원에 갔는지 어떻게 대학교 갑니까? 거기 예? 적자자가 어떻게 대학교 갑니까? 개새끼다 개새끼 아주. 그리고 이번에 선거한 것도 이재명이 그거 가짜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된 겁니다. 요번에 민주당 53명 당선된 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멀쩡한 대통령을 감옥에 처해놓은 이 개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1967년도에 해병대에 입대해가지고 68년도에 월남을 떠났습니다. 월남전에서 빗대 벌리고 싸웠습니다. 수많은 전우가 쓰러지는데 그걸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무기명해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이 개새끼를 밟아 치겠다 이게 죽이지도 못하겠다 이거. 정청래 그 새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청래 고놈 새끼는 이 문화원에 가가지고 비질로 뛰고 개새끼 폭탄 투기하고 그런 놈이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거기. 민주당의 개새끼들은 전부 다 도둑놈 됩니다 그거.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그것도 뽑아놨더니 거기 나중에 알고 볼 때는 여기 완전히 좌파라 좌파. 뺄개 새끼라 거기. 거기 마누라가 전라도 뺄개고 저 장인은 저 전라도 국회의원 그래 했어. 거기 또 5.18은 어땠습니까? 5.18 예? 5.18 유공자 10점 5.18 유공자는 세상에 10점을 가산점을 준답니다. 국가유공자는 5점 주는데 5.18 유공자를 가짜를 5.18 일어났을 때가 내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었는데 그때 5.18 일어났다고 그 경기가 내보고 빨리 와가지고 보라 이래. 내가 그때 나가사키 조선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무슨 총을 쏘서 들어가면서
전라도 총을 쐈다가 총도 쏘지는 않았어.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 강주 육거리를 그리 들어가는데 계엄군이 들어가는데 총도 앞서고 가는데 돌로 쫓겨가지고 앞에 가서 소대장이 대가리 맞아가지고 피가 천천히 흐르면서 총도 넣었어. 그냥 들어가서 그런데 강주에서는 들어오면서 바로 총 갈겠다 이런 거라. 그냥 개새끼들이야 그거. 올 바로 완전 폭격. 그건 폭동이에요. 올팔 씨앗이 지금 전부 경찰이고 법원이고 어쩌고 전부 다 가해서 오지. 거기 김대기가 꼬마람쥐가 그게 거기 씨가 퍼져가지고 지금 좌파들이 많아. 올팔은 완전히 북한 복수부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폭동을 갖다가 김영삼이가 이거 국가유공자로 만든 종교라지. 김영삼이 완전히 나쁜 놈이라 그거. 그 유공자가 몇 명이야? 작년에도 500명 불렀다 그래. 그때 유공자가 올바 유공자를 제끼치나 말도 안 돼. 그리고 5.18 유공자가 가산점을 10점 받는 날이 뭐야 그게. 이 독립적인 강조해서 돈 다 내주고 이거 국가가 뭐야 이거. 개파이다 이거. 깜찍을 체포인데 그거. 목이 아파 죽겠습니다 지금. 자, 우리 어르신이 월남전 청룡부대로 월남전을 다녀오셨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천천히 목 푹 쉬고. 자, 이거 좀 잡아줘요. 그래. 마음이 아프다. 그 국가유공자는 아주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공적을 공개하는 게 맞죠? 그리고 집 앞에 문패가 딱 붙어요. 국가유공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쪽 집안은 이상하게 그거 자꾸 가리네. 왜 그럴까? 이상하네요. 우리 어르신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씩씩하게 오시게 한마디 하시려고. 자, 올라오세요. 그럴게요. 내가 내려갈게. 자, 중앙으로 가세요.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양수 신당과 민주당에 표도 주고 돈도 줬던 전직 민주당 권리당원 저는 전직 닭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직도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북한이 저렇게 못 살고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고 사이코패스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북한을 찬양하지? 에이, 부산다, 빨갱이 공산당, 다 거짓말 아니야? 왜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 많으시죠? 많죠? 보십시오, 제가 바로 그 관청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주사파 서클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주사파 서클에 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자기네들은 한총련을 대신할 진보 서클이다, 대한 서클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사파는 북한 찬양을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주사파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관부터 들이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금의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있는 이른바 좌파, 자기가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조리와 모든 문제는 친일파 척결을 못해서다. 대한민국은 미국, 소련, 두 강대국과의 대리 전쟁을 치른 거다. 6.25는 강대국끼리의 전쟁을 우리가 유혹당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각자 고생하게, 미국도 소련도 서방도 공산보다 가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각자 고생해야 된다. 이게 바로 주사파, 바로 김일성이 만든 북한의 주체사상을 대한민국 버전으로
보급력을 편집한 겁니다. 지금 이게 북한의 국가라고요. 북한이 북한 정권을 정당화하고 해외도 정당화하고 인권 유지를 정당화하고 6.25 전쟁에서 우리 민족은 몇백만을 죽은 것을 정당화하게 만든 주체사상을 대한민국 보급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구설 서클에 들어가면 첫 번째 단계를 펴는 게 이겁니다. 말로만 듣는 거 아니고 사료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있던 일은 맞아요. 근데 역사에 100가지 사실이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개만 빼와서 왜곡을 하고 편집을 한 겁니다. 그건 좀 소설이죠. 우리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북한을 보세요. 북한이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좋죠. 중국을 보세요. 중국이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좋습니까? 역사는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모든 일이 100% 완벽하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까? 역사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 힘들게 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건 친일파 척결을 못해서가 아니라 저기 동북부 사파 저기 친놈들을 척결하지 못해서예요. 내가 주사파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유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이에요. 그때도 저는 빨갱이였어요. 입만 열면 친일파 척결해야 돼. 입만 열면 친일파 척결해.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듣게 되면 자동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사파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역사 왜곡을 시키면은 이걸 믿는 사람들은 북한 찬양을 하지 않고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부사파예요. 입만 열면 친일파 척결. 내가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으로 돌아가요. 세계 국제 정세가 현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100년 전 일반 떠듭니다. 그리고 북한이 적국이란 말 있습니다. 북한을 민족이라고 불러요. 물론 북한에 사는 그 악재자 김일성 일가에 악재받는 북한민들은 우리 민족이지만 김일성은 뭡니까? 적입니다. 김일성 일가. 사이코패스, 세상에 그런 사이코패스가 없어요. 그 중대지.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미일 동맹을 단계하게 됩니다. 아직 일본 빼고 한국이랑 미국만 동맹하면 돼서 이런 헛소리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세요. 일본을 빼고 어떻게 군사 동맹을 맺어? 일본 빼고 한국만이 건너뛸 수가 있어?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 다음에는 미군 철수라 자주 국방 이딴 소리 합니다. 북한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 반도의 대끝에만 나라예요. 우리나라 위로 북한, 중국, 러시아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독재국가, 전쟁자는 국가, 인권 유린 국가, 국제법도 따르지 않는 그런 대여같이 깡패 국가들이 위에 있는데 예. 내가 이걸 믿고 한참 동안 이게 부탁다 1단계고 요 1단계에서 애가 완전히 빨개졌다. 1만 년만은 뭐 나이 부어오면 친일파 쳤다 이런부터 애가 맛이 간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사실 김일성은 백기 운동가였대.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지금 뭐 커뮤니티에 많이 퍼져 있어. 이거 믿고 있는 사람. 독립운동가를 다 같은 부류로 볼 수 없어요. 김일성은 소련 공산당원입니다. 오히려 우리 독립운동에서 다른 자기랑 권력 다툼하는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것까지 가서 애가 완전 빨개지면은 우리의 북부 이승만보다 김일성이 더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상태가 지금 이게 여기에 믿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과학적 문화 콘텐츠에 이 왜곡된 역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50%는 부사파예요. 이거예요. 역사 왜곡, 문화적인 역사 왜곡. 그러니까 제발 역사를 드라마로 배우지 마세요. 영화로 배우지 마세요. 직접 찾아보세요. 제발 세계사랑 같이 보자고요.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제발 가져보자고요. 내가 요 근처에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여기로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나왔어요. 너무 몰라서.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세상에 없거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존심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잃는 거랑 같아요. 우리나라에 아픈 국민이 너무 많아. 자기 주권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못 알아차리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제발 깨어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끝으로 구호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사파를 멸종하겠습니다. 부사파를 멸종하라! 멸종하라! 멸종하라!
말씀드립니다. 선관위 대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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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우리는 이길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정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끝까지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참 용기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 있다가 이재명에 충성하다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보고 다시 돌아오셨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쪽에 기웃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해체할 곳이 많죠? 더불어공산당 내버려둬야 돼요? 해체해야 돼요? 민주당을 이재명을 공수처 내버려둬도 될까요? 공수처를 감사합니다. 해체해야 될 것도 많고 없애버려야 될 것도 많고 참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합시다. 이번에 그동안 참았던 거 꼭 합시다. 여러분 국가를 재건합시다. 이 나라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으로 만들어져서 목숨 걸고 피를 흘리고 정말 잘 만들고 갖고 왔던 자유 대한민국을 말도 안 되는 이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이런 버러지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런데 권좌에 올라가지도 않았던 이재명이라는 이놈이 이 나라에 알고 보니까 최고의 실권자였네요. 이재명이 한마디니까 전부 다 그냥 들어놓았구네. 조이대 어디 갔냐? 조이대 어디 갔냐고. 뭐 좀 할 것처럼 그렇게 설치더니 조이대 벌써 납작 엎드려 버렸네요. 기억하십니까? 조이대가 누구지? 조이대는 나와라! 대답하라!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부르짖는데 나오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일어났는데도 끽소리 안 하고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자, 우리 청년 연사들 한 두 분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하시는 분 빨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요. 네. 아주 터프하시네요. 난 청년인 줄 알았어. 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 서본 적도 없는데 근간의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잠시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한테 상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폐 안마 시술소를 다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자범 쓰레기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자범 쓰레기가 국회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꼴을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계엄을 선포한 게 잘못인지 잘한 건지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돈을 받아 먹었습니까?
국가에 해를 끼쳤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 쓰레기들을 몰아내고자 한 방법이 다소 현 시대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직 판사 따위가 당직 판사가 제가 회사 다니는데 당직자가 우리 사장님을 잘랐어요. 제가 말이 됩니까? 한 나라의 한 국가의 국민들의 대다수의 표로 민주적인 절차로 뽑은 대통령이 다소간의 법리적인 해석이 잘못됐다고 당직 판사 따위에 구속이 당하고 하는 이유는 저는 좌파 빨갱이들이 법원까지 다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치기로 학생 운동도 할 수 있고 좌익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경험이 쌓이고 세상을 보는 해안이 생길 때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데 그 방향을 찾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힘든 사람, 없는 사람, 실수에 있는 사람들 징역 다 살리고 심지어는 현직 대통령까지 증거인멸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버리고 교도소에 넣어버리는 그 판사 새끼는 총을 쏴 죽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만 있다면 정말 영화에서 보듯이 뭔가 내가 힘이 있어서 조직을 만들 수만 있다면 스나이퍼를 고용해서라도 이번에 우리 우파 자유 민주 보수 세력을 탄압한 놈들을 한 놈씩 대가리에 총을 쏴서 척결하고 싶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답답한 마음으로 두서없이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맞는 얘기죠? 이제 저기 폐하식별이 되었잖아요. 저기 내 눈앞에 보였는데 그 추억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용기 내서 이렇게 나는 처음에 본인이 음주운전도 하고 아들이 뭐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재명이하고 또 같은 인생을 사셨나 했더니 재명이 얘기하네요. 에휴,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는 놈이 있습니까? 와, 진짜 희한한 놈이네. 아니 그런 놈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를 합니다. 대통령 후보에 나왔어요. 거기를 찍어준 사람은 도대체 내가 뭐 어떻게 된 거야? 예?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표 차이가 0.73%입니다. 24만 표 차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져요? 아니 잡범들 범죄자를 잡던 검사와 잡범과 온갖 더러운 짓 다 한 놈을 붙였더니 24만 표 차이라고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24만 표 차이밖에 안 났다면 대한민국 망해도 됩니다. 망해야 합니다. 자, 이재명이가 진짜로 24만 표 차이가 났다면 나라면 야 이거 아니야 재검표 요청합니다. 재검표 얼마나 억울합니까? 1%도 아니고 0.73%인데 이거 재검표 하다 보면 잘못된 게
때문에 역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뭐라 그랬어요? 겸허히 수용한다. 걔가 겸허히 수긍을 할 놈입니까? 좀 이상하지요? 많이 이상하지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는 거예요, 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언론들, 이놈의 새끼들은 부정선거 분자도 안 꺼내요. 맞아요, 틀려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저쪽에 신고할 놈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정선거 분자도 안 꺼내요. 이상하네. 어? 아니 99명이 오키나와 잡혀갔다는데 민주당에 언론들 그리고 중공이 입도 뻥끗하네. 자국의 국민이 90명이 이상이 잡혀갔는데 정말 이상하죠.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자,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민주당을 반다, 반국가 세력을 한다, 뭐 경찰도 보니까 안에 직장 협의회 소속이 있고 희한한 놈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공무원 노조, 니네들 이놈 새끼들 괜찮을 것 같아? 명단 앞으로 다 공개된다. 니들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놈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대한민국에서 올바르게 살 수 없도록 우리가 국민들이 꼭 그렇게 만들 거다 이놈들아.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 민노총 연봉이 거의 억대입니다. 전교조 이놈들 정말 이제 마지막 파티를 하고 축제를 즐기기 바란다. 이제는 너희 같은 놈들은 대한민국의 하나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꼭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셔야 하는 줄 아십니까? 배는 선장이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의 선장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누가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지켜주실 겁니까? 여러분 지키자로 해주세요. 윤석열 더 크게 해주세요. 그래가 지켜지겠습니까 여러분? 빵을 질러주세요. 좀 윤석열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외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설마 부산에서 영광도에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게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그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슨 효과예요? 무슨 효과예요? 나비 효과라잖아. 나비 효과. 우리가 메아리가 거리가 있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대구에 전해집니다. 대구는 물론 울산, 경주 거쳐서 대구 거쳐서 그 메아리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서 그 목소리가 국민들의 함성이 모여져서 서울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시점 부산의 대한민국이 중심이 바로 부산인 겁니다. 여러분, 항상 부산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뒤집어지면 대한민국이 바로 섰던 겁니다. 여러분, 1997년 대한민국의 민주화도 바로 부산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 살면서 빨갱이 짓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국가 세력이 되어서 간첩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닷가로 뛰어들기 바랍니다. 간첩들. 대한민국 중에 특히 항도 부산에서 절대 우리 부산만큼은 청결하고 청렴하고 간첩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부산에는 절대 간첩 한 마리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청결한 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짐합시다. 출발합시다. 양양대로 가자. 출발합시다. 일어서세요.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도둑의 앞날을 양양하구나.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기술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한 번 더 갑시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기술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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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도둑의 앞날이 양양하구나.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한 번 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하지마!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배우입니다. 배우. 준비가 안 됐을 텐데 내가 제 수제자로 키우는 아들이에요. 아들. 수제자로 키웁니다. 자, 부릅니다. 올라오세요. 자,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 부산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소리 더 질러주세요! 자, 일단 준비는 안 된 것 같지만, 그냥 제 생각으로 걷겠습니다. 부산 하면 뭡니까, 여러분? 의리 아닙니까? 맞는데 2030, 10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럼 다음 연사자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네, 준비되면 나와주시고요. 장난이고. 자, 오늘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고, 지금 앞전에 해주셨던 저희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짜 2030, 4050이 책임져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란 말은 그냥 저희가 가지고 간다 이게 아니라 앞에 해온 만큼 저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뜻이지, 뭐 이 책임지겠다 제가 앞전에 다른 데서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2030 책임진다면서 왜 안 나오냐, 이게 아니고 저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선배님 길 담가놓은 그 길을 따라가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 역시 부산도 좀 쌀쌀하고 추운데 이 와중에도 많이 나와주신 선배님들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구호 하나 가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하면 대통령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공수처! 공수처! 선거리! 선거리! 공수를 해체하고 선거리 해체하고 묻어버립시다! 자 여러분 원래 밟아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만들었던 게 밟아서 묻어야 될 것 같아서 밟아서 묻으러 만들었거든요. 혹시 나중에 배신자들 할 때 하다가 밟아서 묻어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차리게 노래 준비할게. 제목 뭐 해줄까? 아니 본인 노래 있어요. 본인 노래. 자유민주주소 노래 준비되는 거. 이거 탄대. 여러분 봐주시기 바라고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주의 깃발아 깃발 우리의 땅 우리의 꿈 우리의 꿈 자유수호 외치는 이 나라 자유수호 대한민국의 영광을 노래하리 영광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네 주권 국민에게 정치와 경제 문화 속에서 문화 속 평등한 기회로 미래를 열어 평등한 기회 조제이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 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정서간에 다 넣고 소멸시키자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자유수호 대한민국 자유지정도 사연 우리의 사연 자유와 행복 안전의 터전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꿈의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란 자유수의 깃발 아래 영원히 함께하리라 낙인의 기회를 평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펼치리라 국민의 의무를 완수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남게 써가리 자유를 버린 자 역사의 심판 앞에 서리라 국민의 뜻을 거스른 자 정인 하나처럼 예리하리 자유수호는 우리의 명령 타협은 없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해친 자 영원히 기억되리라 대한민국 용서 없는 정의로 불타오르리 자유수호 대한민국 자유수호 지제형 지정부도 사연 우리의 사연 자유와 행복 안전의 터전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꿈의 나라 에이 정서간에 다 놓고 소멸시키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 박찬익 군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계시고 목사님 한분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정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자, 구호는 어떻게 하냐면 때려잡자 이재명, 예, 알겠어요? 때려잡자 이재명, 처부수자 민주당, 예, 그 다음에 구출하자 윤석열, 모르겠습니다. 때려잡자 이재명, 때려잡자 이재명, 처부수자 민주당, 구출하자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예, 여러분, 이 모든 사태의 배경에는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모든 사태의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술 전략,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들이 우리나라에 쫙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들 가운데 중국 공안 경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집회하는 가운데도, 우리 경찰 시위대 가운데도, 진압 경찰들 가운데도 중국 공산당의 공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힘들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천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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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는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한라대학, 제주대학까지 39개 대학에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간첩 교육을 시키는 공자학원이 3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1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공자학당이라고 이름합니다. 중학교에는 공자교실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초등부, 유치원, 초등학교에는 차이홍, 매이홍이라는 가정학습지,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그런 선생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중국 비밀경찰서가 22곳이나 있습니다. 서울에 본청이 있고 전국 각 지방 도시마다 한 곳이 있는데 2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이례 전술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중국인들, 중국 공산당들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주변의 중국인들, 우리 주변의 조선족들, 우리 주변의 중국 유학생들, 이 전부 다 간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중국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몰아내자 중국! 몰아내자 중국! 천멸 중국! 천멸 중국! 이 중국 공산당이 전술 전략적으로 대한민국 선거에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99명이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서 잡힌 사람이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이 인간들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을 해서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부정선거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지난 4월 10일날 총선은 무효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로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중국 공산당, 중국인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엄령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 계엄령
아니라 국민을 홍보시키는 대공령이 됐습니다. 깨어나라 국민이여! 깨어나라 국민이여! 예,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면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되어질 윤석열 대통령 포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일로 정상국가로 나가는 첫발을 디디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비정상국가이기 때문에 남북이 교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는 한 걸음 더 진보적으로 앞으로 정상국가로 될 때에 윤석열 대통령을 앞장세워서 앞으로의 자기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정리정화하고 대한민국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세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힘을 내십시오. 꿈을 가집시오. 젊은이여 꿈을 가지라. 여러분 외치겠습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때려잡자 이재명, 저부수자 민주당, 돌아오게 하자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윤석열.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석정 목사께서는 전국을 매일같이 돌아다니십니다. 그냥. 그래서 전국의 공자학원들 각 대학교, 고등학교 다 없애라, 폐쇄하라 외치고 다니십니다. 아무튼 우리 강석정 목사님도 강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멋진 모습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연사가 윤석열 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 하면 여러분은 야, 그렇지. 연습을 안 해서 그래. 한 번만 딱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 100점입니다. 역시 우리 부산이 최고다. 이거 저 충청도 가서 한번 하니까 8시간 걸렸어. 이거 한번 맞추는데 부산은 뭐 한 방에 다 끝내거든요. 자,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영도 어머니 이리 와봐. 영도 어머니 빨리 와. 아니 이리 와. 그냥 이리 와. 말은 내가 할 테니까 이리 와. 내경성을 쓰러져가지고 그럼 말이 안 돼, 말이 앞에 안 돼. 얼굴 소개만 할게 내가. 내가 진짜 이래 아프거든. 앞에 소개할게. 저 돌아서 차렷 수구리 박수 주세요. 아니 영도에 계신데 엄청나네. 토요일마다 서울은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다니시고 어마어마한 이쁘죠? 아름답죠? 올해 나이가 41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애국하시는 분들은 다 아름답고 마음씨도 곱고 정말 이쁘십니다. 우리 어머니 다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어머니가 왜 저한테는 이쁜지 아세요? 12시부터 와서 여기 다 도와주셔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 와요. 몇 시가 하이라이트입니까? 뭐지 이거? 아니 와서 다 의자 깔고 같이 자원봉사하고 집회하는 거지 내가 하이라이트 와가지고 뭐 하려고?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리를 쫙 준비해놓고 니들 마음껏 놀아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른 아닙니까? 왜? 여러분 노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른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크게 넓게 가지고 우리 부산이 자꾸 청년들이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이여 부산으로 오라. 부산으로 오라. 우리가 잘해줄게. 진짜로 잘해줄게. 자, 다음 연사 한 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망자 없으면 제가 시킵니다.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자, 여러분 박수와 함성을 함께 질러주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살았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 감옥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외치는 소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험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지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누가 말합니까? 대통령도 말 못하는 선관위의 그 독재 앞에 누가 입을 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 세계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척결할 것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제 86명이 폭력사태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JTBC의 누굽니까? 기자가 여러분 분무기를 쏘고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리고 7층에 판사실이 있다고 고발을 해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기자증을 내보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말에 절대로 선동되면 안됩니다. 빨갱이는 날마다 선동합니다. 날마다 선동합니다. 여러분 대구 4.3 사태가 있을 때 대구 반란 사건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아니 병원에 있는 시체를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국타당에서 그 죽었다라고 청년을 매도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거짓말로 도비하는 이 무도한 북한의 여러분 지형을 받고 중공의 지령을 받고 있는 이 민주당과 그리고 그게 부역하는 여러분 언론들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날마다 거짓말합니다. 자고만 일어나면 거짓말합니다. 하는 모든 말이 거짓 선동입니다.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왜 독립투사였습니까? 김일성이는 원래 빨갱입니다. 원래 빨갱이다 이 말입니다. 소련의 돈을 받고 있는 한수인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폭행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JTBC는 박근혜 보낼 때도 테이블 표시가 되어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속지 말자. 거짓 언론 속지 말자. 민주당 여러분 북한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상기했는데 75년 동안 거짓말로 일관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수 반란 사건이 일으킬 때도 여러분 자기네들이 민간인을 죽여놓고 군대가 죽였다고 했고 제주도 4.3 반란 사건에도 그랬고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죽이려고 여러분 날뛰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죽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정직이 지금 민주당의 그 앞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 국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 불의까지 가는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아까 목사님 말 들었죠? 친중 세력들이 여러분 댓글을 다 장악하고 여러분 중국생이 되면 여러분 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의료개혁을 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답니까? 의사들의 70%가 중국인입니다. 의사들의 70%가 의대에 대학 가는데 수습도 못 가는데 의사들이 전부 다 중국 놈들은 여러분 1급 항공발증만 받으면 다 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뒤집어 보고 싶어서 의료개혁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하며 그는 정직하며 그는 용기가 있습니다. 민국무부의 경호처는 정직, 공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공의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들의 무기는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빨갱이들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발경이들의 무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역사가 지나면 깨어나게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로 김대중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국정원에 이름으로 바꾸고 안기부에 오늘 3,000명이나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여러분 뭡니까? 우리나라의 불량교원들을 다 해체시키고 다 암살시키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킬 비밀 요원이 없고 대한민국을 살린 어떤 여러분 단체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살았습니까? 국민이 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윤석열이고 국민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통령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권이 회복된지어다 회복된지어다 회복된지어다.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인류가 구원받고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세워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예요? 여러분 비상계엄하고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낙심할지 몰라도 저 여러분 거짓의 세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거짓과 싸울 무기가 하나님께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절대 거짓에 속지 말고 폭력선동에 속지 말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해체하라! 성관이! 해체하라! 성관이! 밝혀라! 부정선거! 밝혀라! 부정선거! 여러분 중국에 있는 잡힌 99명의 여러분 중국이 탱크 부대가요 대한민국에서 뭘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중국 놈이 6개월마다 와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도 못 받는 걸 중국가 받아요.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해체시키고 대한민국에 월급을 받습니까? 누가 그래야 됩니까? 그게 누가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도 언론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까지 받고 백결부대를 2000년부터 2024년 오늘까지 저지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락합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를 집어삼기. 여러분 지금 대만이 어떤지 압니까? 대만이 113석인데 중공이 63석이 됐어요. 그러나 대만도 우리와 똑같이 지금 좌파들한테 밀려서 여러분 대만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25년도에 한국을 상기고 2027년도에 대만을 무찌르고 전 세계를 공산하려고 하는 거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지방경찰들이 전부 다 중국 공안들과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죽어갈 사망의 골짜기에 시체와 같은 이 대한민국에 호소한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자기가 이 땅에서 감옥에 가더라도 대한민국에 바라는 생명의 씨앗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주변에서 변화되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말할 때 여러분 사는 것이 조정도 다 꺼내야 됩니다. 모든 여러분 거짓 선동 세력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젊은들이 잘못 깨어가지고 가치관이 잘못돼서 정말 생명이 아닌 길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몫을 해야. 저도 여러분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지금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말하고자면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은 뒤집어 남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하수인이 됐고 북한의 하수인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문재인이가 그것을 다 깔아놓고 이제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국민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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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목사 새끼들은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교회 목사 새끼들은 교회에서 절대로 외국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다. 목사 새끼들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말하는 벙어리 짓지 않는 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하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아까 어르신이 말했잖아요. 월남전에 가서 돈을 벌어오고 여러분 어른들이 머리를 잘라서 대한민국을 수출해서 그때 2만 불 벌어가 이 땅에 여러분 공장을 짓고 이 땅에 여러분 대한민국을 세우기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서 돌아올 때 눈물을 흘리면서 당부들에게 손잡고 이야기했어. 당신들의 수고와 그 눈물에 대한민국을 세우겠다. 그런데 민노 총발경이들과 수많은 정교조 발경이 새끼들이 덮어서든지 대한민국을 낳아준 자기 부모를 빨아서 죽이고 이 땅에 덮어서지 내가 이제 거대한 나무를 이뤘어.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손 안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과연 권력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대놓고 대통령을 보내주셨고 아까 우리 외국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뭡니까? 대놓고 대통령이 이제 여러분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요 지금 중국과의 거대한 전쟁입니다. 미국도 예는 없고 한국도 예는 없습니다. 정말 깨어나야 돼. 우리 아까 목사님 말대로 여러분 공장은요 변질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간첩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가면 다른 감정이다. 중국이 잘났다. 중국 사상만 배우. 깨어납시다. 윤석열 성관이를 여러분 내일부터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우리 이 연사 대표님께 열심히 하시는데 손에 손잡고 한 번씩 더 데리고 오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날씨 풀렸잖아요. 모시고 오시고 여러분 이 부산도 살려야 됩니다. 어디도 대구도 구름대같이 벌어졌고 여러분 대한민국 이제 4.19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이 주사파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문을 내시고 서면으로 가자. 여러분 동부서쪽으로 앞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외치자고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울지 않고 여러분 그가 말한 그 행동의 책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시계가 끊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시계가 여러분 꿈에서 끊어졌어요. 이 말은 대통령의 시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잘리기 전에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말입니다. 생각해요. 부활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깨어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살 수 있고 헌법재판소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믿으면 안 되면 누가 믿어? 국민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국민이여 할렐루야.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목사 새끼들 하니까 내가 속이 시원하다. 아니 저희하고 연설할 때 주의를 말이야 얘기 좀 하고 애국하는 게 목사님은 뭐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나라가 있어야 선거도 하고 목사도 하고 뭐 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예, 꼭 세 마디만 하고 싶답니다. 박수 3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날씨도 쌀쌀하신데 참 나와서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영도에서 들어왔습니다. 아래 토요일날 서울로 갔다가 거기 가서 참견하고